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죠? 96페이지? 네,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했죠? 여기부터 하면 되겠죠? 여기 좀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있어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 수지 측정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금 수지 측정 방법. 현금은 뭐예요? 달죠? 수익과 지출이에요. 수익과 지출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자, 그러면 보유로 발생하는 것이 있겠죠. 제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 가지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영업수지 계산 순서라 씁니다.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 순서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처분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분할 수도 있겠죠. 처분하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지분 복귀액이라 써놨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 계산하는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 순서.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자, 영업수지 계산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 96페이지와 97페이지 두 개의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96페이지는 영업수지 계산서는 매년 이거는 출제가 되고요. 매년 출제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다른 것들도 이해를 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우선 소득의 종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보면, 자, 가유, 순전은 이렇게 돼 있죠.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5가지 있고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3가지 부분이죠. 순, 전, 후 이렇게 암기하시면 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제 공식들이 쭉 있는데, 자, 단위당 예상 임대로 돼 있죠. 단위는 우리가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당 예상 임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제가 10세대의 빌라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10세대입니다. 세대수가 10세대 있어요. 그래서 10세대를 딱 갖고 있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10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되겠죠. 넷, 5개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전체 10개 맞겠죠. 이거를 하나의 세대를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의 세대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자, 여기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을 예상한다면, 임료를 제가 100만 원을 임료를 예상한다면, 이 100만 원이란 임료를 예상한다면, 그럼 임대료가 현재, 자, 한 세대당 100만 원을 임대한다면 1년 같으면 얼마가 돼요? 1200 되겠죠. 그러면 계산은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런 응급이 없으면, 자,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예상되는 임대료가 얼마란가요? 그러면 여기 세대당 예상되는 임대료가 1200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자, 1200만 원이란 임대가 있다면, 이거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죠. 이걸 임대 단위수라고 씁니다. 그러면 10세대가 되겠죠. 단위가 몇 세대? 10세대 되겠죠. 자, 우리가 가능은 이론상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모든 소득을 총소득이라고 해서 총소득. 자, 총소득이 있는데 가능한 모든 총소득이라 했기 때문에, 자, 이 100% 가능하다 이러니까 이론상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 가능하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100% 이론상으로 임대가 된다면, 몇 프로 임대됐다? 전부가 임대된다면 가능한 총소득이 얼마였어요? 1억 2천이 되겠죠. 얼마가 나온다? 1억 2천만 되겠죠. 그럼 요것이 나온 계산이 1억 2천만 원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 공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한 세대가 공실이 생겼어요. 이 공실이 하나가 생기면 공실 부분은, 자, 빼야 돼요? 안 빼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 공실이 하나 있으면 1200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1200고. 자, 그러면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 합니다.
기타라는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뭐 광고탑을 같은 걸 세우면 이 건물의 위치가 좋으면 광고탑 같은 걸 세울 수 있겠죠. 또 이 건물의 위치 가지고 별도의 주차 수입을 생긴다면 그런 기타 소득들이 발생하면 더하면 되는데 대부분 없어요. 그죠? 없으면 0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유효라는 것은 실제로 내 호주머니 도는 총소득을 유효라 씁니다. 그럼 유효는 어떤 것을 유효라 씁니까? 실제로 내 호주머니 도는 거죠. 유효한 총소득이라고 씁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1200 이론상 들어온 것이 자 1억 2천이면 실제로 내 호주머니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실제 들어온 것은 공시를 빼줘야 되잖아. 공시를 빼니까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 800만 원 되겠죠. 이게 얼마다? 1억 800만이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까? 1억 8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것을 임대하기 위해서 뭐다? 경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경비 들어가겠죠. 그죠? 경비 되겠죠. 광고료도 내겠죠. 전기수로 가스 이런 것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 들어갈다. 그러면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경비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비가 있으면 이 경비는 빼줘야 됩니다. 자, 이 경비가 만약에 800이 들었다면 80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경비가 빠진 상태, 실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총소득 중, 전체 소득 중 경비 빠짐 순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 영업 소득이라 씁니다. 이걸 순 영업이란 소득이란 말을 씁니다. 순 영업 소득 이렇게 부르겠죠. 순영업 소득 있고 이 순영업 소득에서 뭡니까? 되겠죠. 그럼 순영업 소득이 지금 현재 1억이 되었습니까? 1억이 되었겠죠. 1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릴 수 있겠죠. 이걸 전부 다 내 돈으로 사지 않겠죠. 은행으로 돈 빌린 돈이 있으면 빚을 갚는 것을 우리가 부채를 갚아 나간다. 그래서 부채를 갚아 나간다. 자, 우리 부채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자, 부채를 해야 되고 이걸 원리금이란 말을 써야 된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을 부채를 갚는 것을 갚는다를 서비스라 씁니다. 자,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액수가 있겠죠. 액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1년에 제가 원금 갚는 부분이 있겠죠. 원금을 1년에 내가 1000만 원을 갚고 이자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자 부분이 2천만 원이 나갔다면 원금을 1년에 1000만 원 갚았고 이자가 2천을 갚았다면 세금 내기 전에 제가 내 돈이 현금이 호주머니 들어오는 거 되겠죠. 그죠? 들어오는 것이 얼마가 됐냐 물었겠죠. 그러면 여기 3천이 빠지니까 얼마 된다? 7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소득이 발생하는데 적자입니까? 적자가 아닙니까? 적자가 아니잖아. 적자가 아니니까 이거 소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소득세가 붙어 있으면 다 국세예요. 뭐 된다? 국세. 국세는 원리가 똑같아요. 1200까지 6%고 1200 초과 2400까지는 15% 이렇게 자 이걸 누진과세로 올라가겠죠. 국세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똑같은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장사할 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원리가 똑같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이 세금 내야 됩니다. 보통 한 6% 냅니다. 몇 프로 낸다? 6%. 그러면 6% 넣으면 자, 6, 7이 40이 되겠죠. 그러면 420만 원 되겠죠. 6%니까 420 정도 내겠죠. 그러면 420 내면 세금 낸 이후에 됩니다. 세금 낸 후에 현금이 호주머니 들어오겠죠. 이걸 세후 현금 수지라 씁니다. 실제로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것이 이 금액이 되겠죠. 그럼 420을 빼니까 6,580만 원 되겠죠. 6,580만 원이 내 호주머니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임대된 상태를 가능한 총소득이라 부르고 공실과 기타 소득이 조정절 유효한 총소득이라 부르고 경비 때문에 쓴 영업소득이 되겠죠. 그죠? 빚 갚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 자 그러면 자 소득이 적자가 아니면 소득세 내야 되겠죠. 소득세는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이걸 암기하시는데 우선 소득의 종류를 먼저 알아놔야 돼요. 왜 소득과 이거를 분리해서 공부를 하는가 하면 이거를 분리하여
공부를 해야 어림셈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우면 어림셈법의 공부 또 세로를 해야 됩니다. 세로 하면 이중 공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자, 그죠? 이거를 원리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시험장 가면 이거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죠? 지금 말하는 수준까지 들려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 밑으로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죠? 나중에 자, 이론이 어느 정도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보유로 발생하는 것을 영업 수지 계산 수수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원룸 같은 거 수익률 계산을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원룸 수익률 몇 프로 적어놨죠. 이거 전부 다 이 공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요거로 다 계산해놨어요. 뭐로 해놨다? 가능한 총소득으로 해놨습니다. 요거를 안 해놓고 요거로 해놨나요?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대가 금방 살려고 달라들겠죠. 그래서 이론상 소득으로 거의 다 계산을 해두었기 때문에 요거로 해놨으니까 요거 밑에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거기 액면으로 보지 말라고. 이론상 계산만 해놨으니까 액면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론상을 가능한 총소득 되겠죠. 공실 기타 소득 조정되면 실제 들어온 것을 유효라 쓰고, 자, 경비되면 순 영업소득이 되고, 자, 빚값은 세전 현금 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소득세는 세후현금. 요 공식 중요하니까 일단 별표 해 두시고, 자, 이 요약서는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고요. 이것만 보셔도 부동산 학계로는 시험 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요거는 기본서보다 더 깊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용량도 깊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거의 한 90점까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 10분 정도 5번 이상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보시고 이제는 제가 팔아보겠습니다. 한 물건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 전체 하나 1억씩 주고 샀으니까 10개 10억을 주고 제가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물건을 전체를 10억을 주고 이거 구입했어요. 한 개당 1억 정도에서 10억을 주고 샀는데 은행가 돈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안 빌렸습니까? 빌렸겠죠. 그래서 은행에 쫓아가 빌리는 것을 은행을 저당 투자자라 씁니다. 은행을 뭐다? 저당 투자자라 쓰겠죠. 그래서 저당 투자자에게 가서 저당을 얼마 잡는 거? 50% 잡았어요. 5억을 빌렸어요. 그럼 내 돈은 얼마예요? 5억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 돈을 우리가 지분이라 씁니다. 내 돈을 뭐다? 지분. 그래서 자, 지분 이거를 나의 돈이라 불러요. 누구의 돈이다? 나의 돈을 말했죠. 그럼 나의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5억이라는 거예요. 지분 가니까 어려우니까 나 이렇게 말하면 그죠? 금방 이해됐죠? 서로인가 그 선생인데 나 100%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내가 뭐다? 100%짜리라고. 그죠? 자신이 100%짜리 되겠죠? 자신의 돈을 얼마다? 5억 투자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 돈 5억과 은행 돈 5억을 투자하여 10억짜리 물건을 사서 이걸 임대 사업했을 때 이만큼 임대료 수입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살려는 사람이 10억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면 팔 용의가 있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이 물건을 어떤 사람이 팔을 해요. 얼마 줄 거냐 물으니까 얼마 줄 거냐 13억 주겠대요. 그죠? 그럼 13억 주면 13억에 파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매도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이걸 매도한 가격이 13억이 되는 겁니다. 13억. 팔면 경비가 발생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가장 큰 것이 뭐다? 중개 수수료 발생하겠죠. 최소한 1,000만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죠? 아는 사람이가 그죠? 1,000만 원은 줬습니다. 그죠? 1,000만 원. 1,000만 원은 덜 했습니다. 1,000만 원 덜 했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더돌락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줬어요. 그럼 1,000만 원 주면 손 매도 가격이 얼마예요? 손 매도한 가격이 있겠죠. 가액이 12억 9천이 들어왔겠죠. 12억 9천이 들어왔는 거야. 지금 제가 원금 얼마 갚았어요? 1000만 원 갚았죠. 1년 만에
자, 1년 지나면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그죠? 1년 전에 팔면 뭐다? 중과세 때려버려요. 40% 때려버립니다. 1년 후에 팔면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과세로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1,000만 원 갚았죠? 그러면 5억 중에 1,000만 원 빼면 얼마 나왔습니까? 미상한, 아직 갚지 않았죠? 미상한 저당 잔금이 되겠죠. 저당 잔금액이라 쓰겠죠. 자, 미상한 저당 잔금액이 존재하는 미상한 저당 잔금액이 자, 5억 빌린 돈에서 1,000만 원 원금을 갚았으므로 안 갚은 돈이 4억 9천만 원이 되겠죠. 요 4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여기 미상한 저당 잔금액이에요. 요거는 이제 법무사들 계산해 가지고 알아서 갚아줘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잔금날 부동산은 누가 옵니까? 법무사가 계산 다 합니다. 그죠? 그럼 계산해가 그죠? 얼마 받고 다 보여줘요. 설명해주고. 그러면 요거 빼고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럼 빼면 자 12억 9천에서 4억 9천은 빼야 되잖아. 그러면 세금 내기 전이 되겠죠. 이걸 세금 내기 전, 세전입니다. 내 돈을 제가 나의 돈을 뭐다? 지분이라 했죠. 나의 돈이 내호주머니에 복귀될까 안 될까요? 복귀돼야 되겠죠. 그럼 내 돈이 내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되겠죠. 그러면 들어온 돈이 7억 8천이 들어왔습니까? 얼마가 들어온다? 7억 하고 8천만 원 내호주머니 들어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7억 8천만 원 호주머니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자,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투자했죠.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 발생합니까? 2억이 발생하겠죠. 그 2억이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까? 자, 2억 8천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 돈 5억이니까 2억 8천 남았잖아. 그 양도차익이란 2억 8천만 원을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을 부동산학에서는 양도소득세란 말을 쓰지 않고 자본이득세란 말을 쓰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본이득세는 요거는 세법 시간에 자 계산 문제 나오면 개론에 나오지 않거든요. 자본이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세법의 출제가 되므로 부동산학개론 1차는 안 나와요. 2차에서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득세 내겠죠. 자본이득세 한 2천만 원 냈다 가정합시다. 그죠? 양도소득세 2천만 원 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2천만 원 냈다 가정하면 세금 낸 후에 진짜 내호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세후 지분. 내 돈이 지분입니다. 지분은 나라 생각, 나의 돈입니다. 나의 돈이 내호주머니에 복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호주머니에 돈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자, 7억하고 6천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죠? 자, 7억하고 6천만 원 들어왔네. 세금 다 내고도 뭐다? 7억 6천 그러니까 내 돈 5천 투자가 2억 6천이 더 들어왔죠. 그러면 이익이 있겠죠. 요걸 현금 유입은 요거와 요거 합친 것을 현금 유입이라고 쓰겠죠. 그러면 현금 유익이 7억 6천하고 6천억 하니까 자, 결론적으로 8억 얼마 되겠죠. 8억 뭐 2,650만 원 되겠네. 8억 6,250하고 자, 이 5억을 내 돈 5억을 빼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3억 얼마나 남겠죠. 그러면 이익이 되면 투자를 선택하겠다. 이걸 나중에 순현가법에서 제가 말을 할 것입니다. 어디서? 순현가. 순현가가 이익이 되면 투자를 선택한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공식이니까 봐두셔야 되는 지문이 됩니다. 자, 현금수지 측정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영업수지 계산서는 매년 출제가 되므로 별을 달아두셔야 됩니다. 매년 출제가 되니까 별을 달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수지 계산은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위당은 뭐다? 한 세대당이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대가 여러 세대 있겠죠. 그럼 세대당 임대, 예상 임대 되겠죠.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세대당 월세를 받는다면 예상 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이걸 1년 받으면 1200이 한 세대당 1년 계산하는 거. 왜 1년 계산은 과세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간이?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정하기 때문에 계산은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잘라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한 세대 1200이니까 그죠? 100 받으니까 1200 맞잖아. 1년 12대니까 이걸 10세대니까 임대 단위라는 것은 임대 세대 수라는 뜻이에요. 자 단위는 기준이란 개념이 됐죠. 한 세대를 단위라 쓰겠죠. 그러면 자 100% 이론상 가능한 것이 1억 2천이 나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공실이 있고 불량부채 또는 대손충당금이 있는데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월세를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을 우리가 대손충당금 불량부채라 씁니다. 그죠? 보증금 다 까먹고 뭐합니까? 월세까지 밀려가 야밤도주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주겠다 계속 미룰 수 있잖아. 미뤘다가 나중에 갈 때는 말없이 뭐다 보탈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인이 거기 주변에 살면 알 수 있는데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만약 관리실에만 관리비 정산하고 나가버리면 주인은 모른다고. 그러면 중간에 월세 떼이는 거죠. 어디로 이사 간지 알 수가 없으니까 돈 떼이는 거예요. 이걸 불량부채 또는 대손충당금이라 씁니다. 자, 기타 소득이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세탁기 같은 것도 공동 세탁기, 자판기 이런 거 설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진 않겠죠. 뭐 임대료도 있는 건물들 그 미묘하잖아. 그죠? 광고탑 같은 거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영업의 수익 돌을 수 있겠죠. 기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문제에서 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계산해 묻는데 만약에 계산 문제에서 문제 주면 넣으면 되고 없으면 안 넣으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자 실제로 도는 것을 유효라 씁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유효는 효력이 있다. 무효는 효력이 없다. 이렇죠? 총소득인데 실제로 도는 총소득인데 효력이 있다잖아. 이걸 유효라 쓴다고. 만약에 효력이 없으면 무효가 되잖아. 이거는 뭐다? 한문을 번역이니까 동양식은 어디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역을 하세요. 두 자씩 잘랐을 때. 무슨 식이다? 한문이잖아. 한문이니까. 그죠? 동양식이니까 효력이 있나 없나. 자, 실제로는 호주머니 도론기 효력이 있나 있는 것이 얼마라는 거요? 1억 800이 되었다는 거요. 자, 그러면 영업을 하다 보니까 경비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유지 관리비 들어가잖아. 우리가 임대 안 나가면 관리비 나가야 안 나가요? 공실 상태에 있으면 관리하는 것도 관리비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 안 나가면 장기간 되면 아파트 같은 거는 머리 아픈 거야. 왜? 주인이 가만 앉아가요? 월세 안 나간도 머리 아프 죽겠는데 뭐까지 낸다? 관리비까지 내야 되잖아. 이 관리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자 수도료 이런 거 되겠죠. 공용 재산세 같은 것도 뭐 있던 없던 무조건 나가잖아. 자 그러면 이거 빨리 하려니까 광고 냅니까? 그죠? 전기로 전화 이런 게 나가는 거죠. 전기 안 쓰더라도 기본 요금 나갑니다. 전화 안 쓰더라도 기본 요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거 전기 안 쓰더라도 보통 주택은 상키로 많이 맞춰놨어요. 상키로 맞춰놔. 상키로 주거는 거의 3kg 맞춰놔. 상키로에 대한 기본 요금이 나가요.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빼고 나면 순영업 소득이 들어오겠죠. 순영업 소득이 들어오면 자 은행에 돈 빌렸을 때 부채 서비스 있습니다. 돈 안 빌리면 부채 서비스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순영업 소득과 세전현금 자 같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면 순영업 소득과 세전현금 수는 동등할 수 있다는데 기출은 동등할 수 없다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거 엄청 틀리고 나왔습니다. 대부분 틀렸습니다. 그 기출 문제. 동등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빌리면 같아질 수 있잖아. 무슨 말 알겠죠? 부채가 없으면 순영업 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가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내면 세후
현금 수지까지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할인 현금 수지는 세후 현금 수지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 자, 오른배 2번 봅니다. 2번 보면 지분 복귀 계산서는 이거 팔았을 때 발생하는 거다 했죠? 뭐 했을 때? 이걸 팔았을 때. 자, 그럼 팔아보겠습니다. 매도한 가격이 되겠죠. 매도하면 가장 큰 게 뭐다? 중개수수료예요. 그죠? 자, 중개수수료 굉장히 좀 비중이 크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 매물을 살 사람 다 맞춰놔 놓고요. 중개수를 할 때 뭐합니까?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요. 사장님 잘 안 팔리는데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파는 사람은 못 팔 값이고 답답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얼마 깎아줘? 그럼 얘기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 깎아준다 하면 그죠? 그러면 사장님 제가 조정 잘 해볼 테니까 그 반 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좀 한 5년 10년 정도 하신 분들. 그러면 깎아주는 거 그 사람한테 주지 말고 그죠? 나에게 뭐 아니면 반 안 되도록 한 30%라도 돌락하는 거야. 그럼 300만 원 추가로 더 돌락하는 거야.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으로 1,000만 원 깎아주는 것보다 중개사인데 뭐다? 300만 원 주는 게 나을 것 같잖아. 그러면 원래 수수료에다 300 더 음으로 이거 컨설팅 비용으로가 별도로 빼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 뺍니까? 컨설팅 비용으로 빼야 됩니까? 컨설팅으로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추가수로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서를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스스로 계산서 별도, 컨설팅 계산서 별도로 분리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 조사 놓으면 이거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별도로 설명을 해야 내가 추가수로 부담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분쟁에서 뭐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그 컨설팅이라 해가지고 뭐다? 그 밑에 다 적고 상대방에게 도장까지 받아놔야 돼. 그래야 문제가 전혀 조사 나도 양옆에 계약 자유 원칙에서 뭐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은 그런 걸 잘해요. 못하는 사람은 합쳐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수술하고 그죠? 그거를 별도로 뭐다? 빼놓으면 돼요. 문구점에 보면 계산서 파는 거 있거든요. 거기다 적었어요. 하나 사가 그 1,000원인가 주면 한 묶음 줘요. 그거 하나 사다 놨다가 적었어요. 괜찮으니까. 그죠? 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은 알지도 몰라요. 그거 적어놔도. 그죠? 저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뼈가 파듯이도 돼. 그죠? 그렇게 스스로 작업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뼈가 가더라고. 특히 땅 같은 거는 그게 심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받아가 돈이 안 되거든요. 보통 막 500씩 막 1,000씩 언제가 막 땅 같은 거는 스스로 별도로 받더라고. 그죠? 자, 거래 안 하면 돈이 안 된대요. 큰 돈이 안 된대. 자, 하면 노하우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작업을 하더라고. 그죠? 자, 중개서를 냈습니다. 순매도 가게 있고. 자, 그러면 미상한 저당 잔금이 뭡니까? 내가 빌린 돈이 있잖아. 아직 덜 갚았죠? 5억 빌렸는데 1,000만 원밖에 못 갚았잖아. 그러면 덜 갚은 돈을 우리가 미상환 저당 잔금액이라 불러요. 그죠? 요거 빼고 그러면 내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데 양도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내야 됩니다. 양도 차익이 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을 자본이득세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끝났죠. 자, 두 개 공식이 있고 중간에 보면 영업소득세 요거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 요거 참고로 보겠습니다.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자, 요거를 계산할 때 요거로 계산할 수도 있고 요거로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로 계산하는 요거로 계산하느냐 라 있겠죠. 그러면 요거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순대이감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순대이감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과세 대상이라 쓰는데 잘 안 노는데 자,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있을 거죠? 그럼 1억이란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존재했을 경우에 대체충당금은 뭐를 대체충당금이란가 하면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차갑할 때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난방비, 냉방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만약 겨울에 창업하면
에어컨은 봄에 갖다 넣어도 관계없죠. 돈 버려가지고 뭐다?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 자, 밖에다가 뭐다? 이중창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또 바깥에 뭐 있습니까? 가설 건축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버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뭐다? 추가적으로 자, 이중창을 만들 수도 있고 난방비를 더 좋은 거로 더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대체충당금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체충당금 이 쓰면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죠? 대체충당금이 존재하면 플러스 합니다. 대부분 창업할 때 다 하고 하면 빵이 없겠죠. 은행에 돈 빌려면 이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자 지급액이 있겠죠. 이자 지급액이 있으면 이거 빼야 돼요. 2천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죠? 이 건물이 있으면 감가마다 상가액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가상각액 처리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건물에 감가상각액을 처리했을 때 이 감가상각액을 만약에 2천만 원 처리한다면 이것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6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영업소득세.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 세율이 만약에 6% 같으면 0.06이 되거든요. 동그라미 두 개 띄니까 60 곱하기 여기는 06이 46, 40. 자, 460만 원 오겠네. 그죠? 이렇게 내면 돼요. 이걸 영업소득세라 써요. 여기 세율이 되겠죠? 원다 세율이 6% 냈다면,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된 게 60밖에 안 남는다. 66이 46에 동그라미 보니까 460만 알겠죠? 이걸 우리가 영업소득세라 씁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라 씁니다. 이걸 영업소득세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개사는 앞에 걸 가지고 계산하고 선대이감을 가지고 계산하고 뒤에 계산은 우리가 중개사 쪽은 놓은 적은 없습니다. 요거는 원금 상환분만 받게 했어요. 밑으로 가면 이자는 냈으니까 원금이 여기 플러스 시켜줘야 돼요. 위와 같아지려면 아래로 계산하면 이자는 냈으니까 뺄 필요 없죠. 이미 여기 빠진 상태고 원금 내가 갚았으니까 내 돈이 뭡니까? 줄어들겠죠. 지분이 줄으니까 합쳐줘야 됩니다. 그죠? 원금은 더하고 감가는 빼면 돼요. 그 뒤에 있는 공식. 앞에 있는 공식과 순영업소로 계산하면 이자는 빼고 뭐는 뺐다? 이자는 빼고 세제로 하면 원금은 더한다는 차이점밖에 뿐이에요. 원금 상한은 더하고 이자는 빼고 그 차이점밖에 뿐이죠. 그러면 공식은 요거만 나왔고요. 뒤에 있는 원금 상한분 공식은 뭡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다. 자, 밑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9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세 가지 있어요. 이걸 할업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인데 할인이 뭔가 하면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 씁니다. 왜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가 하면요.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한 상태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현재로 할인하여 현재로 바꾸어 줄 때를 디스카운트 시키면 현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있겠죠. 수입이 커야 돼요? 지출이 커야 되겠죠? 수입이 지출보다 커야 되겠죠.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있죠. 종류도 시험에 나옵니다. 순, 현가법,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법 세 가지 있고 어림셈법은 뭔가 어림 잡아서 계산합니다.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걸 통밥으로 계산합니다. 소규모는 우리가 어림 잡아서 중개수를 계산해요. 아, 저 건물 한 3억 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림셈법이에요. 그죠?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원가까지 계산하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이 되고 무슨 말 하겠죠? 대충 보고 얼마 정도 안 되겠나 계산하면 이걸 우리가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어림 잡아서 계산한다. 통밥으로 대충 계산하는 것을 어림셈법이라 씁니다. 그럼 정확성은 누가 있을까요? 할인, 현금, 수지가 정확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 어림셈은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두 가지 성수와 수익률이 있고 지금 9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책장 자꾸 넘기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비율 분석 있고 대부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총자산 해지율, 영업 경률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만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고 밑에 보면 나머지 두 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는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합니다. 그럼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어림셈법 비교해놨죠.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자, 보유기간 동안 영업 소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처분했죠. 기간 말 처분한 세후 현금 수지까지 모두 고려했습니까? 보유 소득과 처분 소득을 모두 고려하면 할인 현금 수지이고, 어림셈법은 보유 소득만 고려합니다. 처분 소득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분이라는 것은 보유만 따졌습니다. 운용 수지만 고려하였다. 현재 처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는 할인 안 하니까 뭐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림셈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라 쓰겠죠. 자,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했습니다. 자, 그럼 대규모는 뭐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고, 소규모는 어림셈법에 쓴다라고 쓰겠죠. 그러면 할인 현금수는 정확하다는 것, 정치되고 포괄적이라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라는 뜻이고, 자, 대충 계산하면 어림셈법, 예비적 계량적 분석이라고 9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밑에 관련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하지 않는 방법, 이것도 기출이 여러 군데 했어요. 별표치입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겠죠.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승률법. 현가 해소기간법이라고 씁니까? 줄 긋고 별표치입니다. 현가 해소기간법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냥 해소기간 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지만 앞에 뭐가 붙는다? 현가가 붙어 있죠. 현가가 붙어 있으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 뜻이에요. 되겠죠?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것은 이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자에 이자 계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어림셈법이 있습니까? 이 어림셈법은 성수가 뭐냐? 배수예요. 몇 배수냐를 묻는 것을 성수라 쓴다. 이걸 자, 그러면 몇 배가 노느냐? 라고 묻겠죠. 이걸 해수기간법이라 씁니다. 이걸 해수기간법, 자본해수기간이고, 수익률법을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별표를 쳐두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